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일부러 관심 없는 척하고 카톡 답장 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인터넷에 떠도는 연애 기술들을 따라해보지만 결국 남는 건 피곤함과 이게 진짜 나인가 하는 자괴감뿐이죠.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의 연애는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말하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밀당을 잘해야 한다. 때로는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정말 지치는 일이고 솔직히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당신에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 당신 자신을 바꿀 필요도 그런 유치한 게임을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어떤 기술이나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모습을요. 외적인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진정한 아우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비밀스러운 비법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살았던 아주 오래된 지혜에 가깝죠. 오늘 우리는 당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10가지 강력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이 단 한순간도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타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쫓아다닐 필요도 머리 아픈 게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리게 될 겁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가짜 모습이 아닌 진짜 당신에게 말이죠. 자, 냉정한 사실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죠.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 그거 절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쫓으면 쫓을수록 그 사람은 더 멀리 달아나죠.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심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쫓는다는 건 상대방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당신 없이는 불안전해요. 라는 결핍과 불안의 신호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에너지는 매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주격전을 단번에 끝내고 상황을 180도 뒤집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 있던 당신의 스포트라이트를 꺼버리고 그 빛을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 비추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쫓는 것을 멈추고 대신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발전은 단순히 헬스장에서 몸을 키우거나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 즉 당신의 신체, 정신, 감정, 영혼까지 통틀어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에 제대로 몰두할 때 정말 놀라운 마법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최고의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여정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더 이상 그녀가 나를 좋아할까? 왜 답장이 없지? 같은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쓸 겨를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향해 돌진하고 당신의 열정의 시간을 쏟으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당신을 만드는데 완전히 몰입하게 되죠.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쫓아다니기를 멈춘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첫 번째 원칙, 바로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겁니다. 이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매력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운영체제 같은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모임에 들어섰을 때 가장 비싼 옷을 입거나 가장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고요하고 중심이 잡힌 당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모습을요.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에너지 때문이죠.
이 매력은 오직 한 곳에서만 나옵니다. 바로 내면의 평화, 즉 외부의 인정이나 관심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좋아요와 인정, 칭찬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면 할수록 당신의 힘은 놀랍도록 빠르게 사라집니다. 마치 텅 빈 컵을 들고 다니며 다른 사람이 물 한 방울 채워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이제 그 정반대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당신은 이미 컵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감정적으로 완벽히 자립한 존재죠. 이 내면의 평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선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당신의 말 한마디나 사소한 행동 같은 외부의 폭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에게 끌린다는 겁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중심점 같은 사람에게 말이죠. 그게 바로 내면의 평화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자,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가져와 볼까요? 그놈의 카톡 숫자 1. 사라지지 않는 그 숫자 하나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내가 뭘 잘못 보냈나? 바쁜가? 나한테 관심이 없나?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하죠. 우리 모두 이런 경험 지긋지긋하게 해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삶의 작은 파도에 일일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패닉에 빠지지 않고 메시지 답장이 1분 늦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남자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죠. 당신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반응에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내 삶에 두고 싶은 이유는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필요는 결핍에서 오지만 원함은 충만함에서 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진실은 사람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강한 사람에게 선택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답장을 하지 않아서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혹은 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든다면 딱 멈추세요. 그 순간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 한번 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내면으로 돌아와 평화라는 굳건한 성을 쌓는 데 집중하세요. 운동을 하든 책을 읽든 당신의 목표에 몰두하든 당신의 사계를 단단하게 만드세요. 당신이 당신의 중심을 잡을 때 사람들은 그 안정감에 자연스럽게 이끌려 당신의 세계로 들어오고 싶어 할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앞서 말한 쫓지 않는 것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멈춰서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을 시작하는 거죠. 바로 당신의 삶,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겁니다. 최고의 복수는 압도적인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복수의 대상은 당신을 알아주지 않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의 나약했던 당신 자신입니다. 한번 제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성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자신을 좋아해 주는지 확인하려 들고 어떻게든 그들의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 안달하는 남자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원대한 목표와 불타는 열정이 있어서 감히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세상을 가진 남자일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에게 끌립니다. 당신이 당신의 일,
당신의 목표, 당신의 꿈에 미쳐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구걸하는 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영화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그녀가 나를 좋아할까? 같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대신 거울 속 당신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내 잠재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고 있는가? 나는 내가 존경할 만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당신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때 당신은 자신감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감을 발산하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사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당신 안의 감정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강력한 야생마와 같습니다.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 야생마는 날뛰기 시작합니다. 흥분, 불안, 초조함, 심지어 질투심까지 온갖 감정들이 당신을 뒤흔들죠.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감정이 없는 건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날뛰는 야생마의 등 위에서 고삐를 잡고 있느냐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착각합니다. 화나도 안 난 척, 불안해도 괜찮은 척, 감정을 억지로 꾹꾹 눌러 담죠. 하지만 이건 끓는 냄비 뚜껑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죠.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힘을 이해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소한 일 하나에 질투심에 불타오르고 불안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 누가 더 신뢰가 가고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어질까요? 감정적 성숙함은 그 자체로 강력한 매력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대방에게 나는 내 삶의 통제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폭풍이 아니라 당신이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바위 같은 사람이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과 자신감이야말로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강력한 매력의 원천입니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새벽 2시에 혹은 술 기운에 감정이 격해져서 절대 보내지 말았어야 할 메시지를 보내고 전송 버튼을 누른 그 1초 뒤에 심장이 철렁 내려왔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죠. 아차 싶어서 전송 취소를 눌러보지만 이미 상대방은 읽어버렸고 다음날 아침 이불킥을 예약하는 그 참담한 심정 우리는 모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을 지배한 건 이성적인 당신이 아니라 앞서 말한 그 날뛰는 감정이라는 야생마였던 거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골든타임입니다. 당신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메시지를 보내거나 질투심에 불타 전화를 걸고 싶거나 방어적인 말을 내뱉고 싶을 때 딱 3초만, 아니 딱 1분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 이 반응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약하게 만드는가? 이 행동이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들까?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관계의 통제권을 쥐게 됩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려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지켜보고 가장 현명한 수를 두는 체스 마스터가 되는 거죠. 감정에 휘둘려 보낸 메시지는 당신을 관계의 을로 만들고 상대방에게 당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이겨내고 꽃비를 잡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에너지를 다스리는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침착함으로 상대를 이끄는 방법이며 여자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이런 남자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을 느낍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눈앞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앉아있고 분위기도 완벽합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몸은 분명 거기 있는데 당신의 정신은 저 멀리 관제탑에 앉아서 방금 내가 한 말이 괜찮았는지, 다음엔 무슨 말을 해야 점수를 딸지, 이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나눴던 대화를 곱씹으며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이 사람과 잘 될 수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이건 아주 흔한 실수이지만 당신 인생 최고의 순간들을 도둑질해가는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현재,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스마트폰 알림이 1초에 12번씩 울리는 이 정신없는 세상에서 당신의 온전한 집중력과 존재감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희귀한 매력 어필은 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데이트 중에 온갖 계산을 내려놓고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드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 담긴 스토리를 읽고 농담에 진심으로 웃어주고 그 순간의 공기를 함께 호흡하는 거죠. 이런 존재감은 정말 치명적으로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온몸으로 보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했던 멋진 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충만함과 존중받는 감정을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정이 그 사람을 다시 당신 앞에 데려다 놓을 겁니다. 현재에 사는 법을 배우면 당신은 쓸데없는 걱정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깊은 관계가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머릿속에 그 완벽한 대본은 잠시 찢어버리세요.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인생을 더 깊이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미치도록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들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떨 땐 진짜 대화가 아니라 각자 자기 할 말만 준비하고 있는 독백 배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내가 할 말을 내뱉기 위해 타이밍만 재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연결하는 소통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남자로 만들어줄 엄청난 비밀 무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진심으로 들을 줄 아는 능력, 즉 공감입니다. 자, 여기서 남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해결사 모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회사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럼 부장한테 따끔하게 말을 하지 그랬어? 혹은 그런 회사는 당장 그만둬. 내가 알아봐 줄게. 선의에서 나온 말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일 때가 많습니다. 그녀가 그 순간 진짜 원했던 건 명쾌한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그녀는 그저 자기 편,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와,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일하려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어.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공감으로 소통한다는 건 단순히 착하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여기는 안전하다, 어떤 말을 해도 비판받거나 판단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느낌을 주는 안전한 항구를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당신이 이렇게 그녀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보듬어줄 때 그녀는 당신을 깊이 신뢰하게 되고 당신 앞에서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제시한 그럴듯한 해결책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게 만들어주었는지를 평생 기억할 겁니다. 온전히 이해받고 지지받고 있다는 그 느낌 말이죠. 그러니 다음번 대화에서는 해결사가 되려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그녀의 감정에 먼저 연결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그녀가 진짜 원하는 것이고 당신을 그 어떤 남자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혹시 그녀가 좋아한다고 해서 사실 별로 관심도 없는 인디밴드 음악을 밤새도록 들어본 적 있나요? 혹은 당신은 집에서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시끄러운 파티에 가서 에너지를 몽땅 쏟아붓고 온 경험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혹은 그저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의 색깔을 지워버리곤 합니다. SNS와 현대의 데이팅 문화는 이런 행동을 부추기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나요? 그렇게 당신의 취향, 당신의 가치관, 당신의 신념을 하나씩 타협하다 보면 결국 당신은 6번째 원칙은 바로 당신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직성, 즉 당신의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고집을 부리거나 꽉 막힌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는 나라의 헌법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것이 나의 가치관이며 나는 이 선을 넘지 않는다고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이게 왜 궁극의 슈퍼파워일까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세상 누가 당신을 존중하겠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꿀 때 사람들은 당신을 잠시 좋아할 수는 있어도 결코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원칙에 따라 굳건히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안정감과 신뢰를 느낍니다. 그녀는 당신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발을 딛고 싶어하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늪 위에 서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좋아하는 것을 넘어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경심이야말로 가벼운 호감을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바꾸는 진짜 연금술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깃발을 당당히 흔드세요. 그 깃발을 알아보고 기꺼이 당신의 세계로 걸어 들어올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요즘 세상은 한마디로 과시의 시대죠. SNS를 열면 누가 더 비싼 차를 타는지, 누가 더 멋진 곳에 갔는지 끝없는 경쟁이 펼쳐집니다. 이런 세상에서 감사와 겸손을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패배자들이나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이 두 가지, 감사와 겸손에 있습니다. 7번째 원칙,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이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예의범절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결핍이 아니라 풍요의 필터를 씌우는 작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불평합니다. 차가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외모가 별로라서.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심지어 당신을 힘들게 했던 지난 연애나 실패했던 경험조차도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죠. 당신이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때 사람들은 자석처럼 당신에게 끌립니다. 특히 관계에서 그녀가 내게 시간을 내어준 것, 내 농담에 웃어준 것,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남자와 그 작은 순간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남자, 누가 더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8번째 원칙,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거나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자신감 부족이죠. 진짜 겸손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굳이 떠들고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조용한 자신감의 끝판왕입니다. 속이 꽉 찬 벼가 고개를 숙인다는 말 다들 아시죠? 정말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시끄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과 존재감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죠.
당신이 겸손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 앞에서는 사람들이 갑옷을 벗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경쟁할 필요도 당신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죠.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가 틀렸을 땐 인정할 줄 아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감사와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그렇기에 굳이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는 겸손함을 갖추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당신은 사람들이 기대고 싶고 배우고 싶고 함께 성장하고 싶어하는 큰 그릇의 남자가 되는 겁니다. 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안과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미친 듯이 통제하려고 애쓸 때 시작됩니다. 그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답장이 빨리 오도록 해야 하는데,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하지만 잔혹한 진실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 마음을 절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날씨를 바꾸려는 시도처럼 부질없는 짓이죠. 9번째 원칙은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자 당신을 모든 관계의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열쇠입니다. 바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마음, 그녀의 과거, 그녀의 기분, 그녀가 언제 답장할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의 영역 밖입니다. 그럼 당신이 100%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행동, 당신의 반응. 딱 이 세 가지뿐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당신의 영역 밖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걱정과 집착을 깨끗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에너지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최고 버전의 나를 만드는 데 쏟아붓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이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여유 있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옆에서 계속해서 상황을 조종하고 결과를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엄청난 압박감과 긴장을 유발하죠. 당신이 될 대로 되라는 건강한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은 나는 이 관계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만큼 내 인생에 자신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건 당신이 관계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이 과정 전체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는 뜻이죠. 이 원칙을 체득하는 순간 당신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숨통이 트이는 그런 편안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원칙입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 남자들이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당신과 너무 다릅니다. 당신은 주말에 집에서 푹 쉬고 싶은데 그녀는 등산을 가자고 하고, 당신은 액션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녀는 로맨틱 코미디를 보고 싶어 하죠. 이때 우리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나랑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 내 방식대로 좀 해주면 안 되나? 바로 이 순간 우리는 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녀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이건 마치 당신이 조각가가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인 그녀를 당신이 생각하는 완벽한 조각상으로 깎아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니까, 이게 더 좋은 거니까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게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는 어딘가 부족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만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세상에서 가장 폭력적인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진정한 연결의 비밀은 그 다름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하고 심지어는 즐기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가 얼마나 평화로워질지 상상해 보세요. 그녀를 당신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애쓰는 대신 그녀의 독특한 시각, 그녀만의 성격, 그녀의 특이한 취향을 그저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통제와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그 빈자리에 진정한 친밀감과 신뢰가 자라나기 시작하거든요. 다음번에 그녀의 어떤 점이 당신과 달라서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 보세요. 그녀를 바꾸려 들기 전에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독특한 시각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모르는 새로운 세상을 이 사람을 통해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당신이 이 다름을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당신의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성장의 기회로 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판단하고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람 곁에 평생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런 남자가 될 때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10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기르고 당신의 삶에 집중하며 감정의 주인이 되고 현재에 존재하며 공감으로 연결하고 당신의 원칙을 지키고 감사와 겸손을 실천하며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듣고 어쩌면 이걸 다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은 결국 단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매력은 당신이 쫓아야 할 목표가 아니라 당신이 최고의 자기 자신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다. 더 이상 연애 기술이나 조작적인 속임수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로 얻은 관계는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무너져 내리죠. 진짜 매력은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는 어찌 보면 고독하고 지난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할 때, 당신이 당신의 원칙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때,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영상의 원칙들을 당신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당신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 자신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모습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때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끌어당길 모든 힘을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깨울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동기부여와 가치를 전달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이 매일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당신의 다음 여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